다음 순서로는 주식회사 컬리의 창업자 및 대표이신 김슬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도에 설립된 한국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이며 6년도 채 되지 않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의 1위 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창업자이신 김슬아 대표님은 컬리를 시작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맥켄지 등 다양한 톱 컨설팅 및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며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으로는 컬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벌써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슬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를 조인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하실 때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 15분에 원래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1분이 더 지나서 혹시 원래 스케줄대로 45분에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30분을 다 해도 될까요? 아, 예,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아, 화면 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아, 실화님 죄송합니다. 네네, 제 말 들리나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들립니다. 네, 저희 30분 풀리 하면 되고요. 저희가 10분 정도 지연이 되었지만 이제 지금 시작하면은 4시 55분 정도에 끝나는 걸로 마치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컬리 로고가 보이는 화면을 공유했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이시리라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보기라는 영역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체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활동이고 실은 이 장보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보기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이 실은 굉장히 품질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산품과는 달리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을 때는 굉장히 뭐 내가 사용하기 좋고 꼭 필요한 상품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을 때는 실은 이거는 뭐 먹을 수가 없고 쓰레기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품질의 이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생각할 때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이걸 구매하려면 이 플랫폼이 나에게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온라인 시장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장보기라는 액티비티가 실은 그 어떤 공산품보다도 자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또 동시에 이 장보기가 사실은 많은 경우 다른 쪽의 쇼핑이랑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식료품도 사지만 뭐 휴지나 공산품도 같이 많이 사고요. 마트가 오프라인에서도 점점 더 식료품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다른 영역으로 이어진 데는 실은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시장 자체는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굉장한 블루오션, 저기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전환만 되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역이었는데요. 실은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히 그 이유, 식료품이라는 것이 실은 오프라인에서조차도 품질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고 고객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발달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개인적인 창업 동기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시장을 한번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온라인 이커머스 전환이죠.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은 전 세계 1등인데 그때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입니다. 이 장보기라는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은 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빨리 성장하는 저희는 이제 원피라고 부르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이 되기까지 실은 이게 뭐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이지만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창업 동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그 200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에 창업하기까지 한 8년 정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투자은행에도 다녔고 컨설팅 회사 다녔고 근데 인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장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실은 인제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좋은 음식 찾으러 다니는 게 그때도 지금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2014년, 15년에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장을 잘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14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이제 뭐 남편이랑 저랑 장을 보려고 하다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한 데가 코스트코 그 주차장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인제 저는 뭐 좋은 음식을 사고 싶으니까 고기는 코스트코에 가서 사고 뭐 채소는 동네에 있는 그 제가 잘 아는 슈퍼마켓 정말로 선도 관리 잘하시는 슈퍼마켓에 가서 사고 뭐 빵은 빵집 가서 사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를 장을 보던 까다로운 소비자였고 그 코스트코 주차장은 그 한국에서는 가장 주차하기 힘든 주말에는 주차하는 데 2 시간씩 걸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차 타고 가서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 저희 남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서 LA 갈비를 사야겠냐." 얘기를 해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실은 인제 그 정도로 제가 먹는 거에는 열정이 많은데 이걸 잘 구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인제 뭐 경영 컨설턴트의 마인드로 좀 들여다봤더니 그 이거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소비자들이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고 싶은 대로 잘 팔고 있냐를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인제 제가 그 즙용 케일, 한국에서 이제 스무디 같은 걸 만들어 먹는 즙용 케일을 구매를 해 보려고 뭐 동네 슈퍼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 주변 마트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농업진흥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업 관련된 정책을 관장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농진청에 연락을 해서 "내가 소비자인데 즙용 케일을 구매하려고 하니 혹시 이걸 재배하는 농부를 알려 달라."라고 해서 그때 실제로 소개받은 농부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도 인제 컬리에 납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인제 직접 전화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케일을 받아 먹으면서 그 생산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뭐 수백만 수준으로 굉장히 많고요. 인구 중에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농업이 점점 뭐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구의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길렀고 잘 만든 이 상품이 매대에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즉 고객한테 판매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신선식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지에서 아무리 신선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이게 뭐 물건인지 쓰레기인지 애매한 굉장히 애매한 퀄리티로 유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해결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당시에 저희가 봤던 기회는 크게 2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이 전환될 기회가 남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 채널이냐 오프라인 채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먹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채널이든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는 좋은 물건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생산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플랫폼,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이제 그 의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네. 저희가 당시부터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요것이 좀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제 온라인 시장을 봤을 때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everything store 즉 뭐 모든 걸 다 파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은 그러한 곳을 표방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왜 나는 세상의 모든 물건이 온라인에 다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 고민이 늘 있었고요. 실은 이제 너무 온라인상에 물건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관점에서는 필요한 거는 정말 내가 내일 먹을 사과, 뭐 내일 먹을 뭐 케일, 내일 먹을 고기 이건데 이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객 경험이 좋아지지 않는. 특히나 이게 그 신선식품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인 게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의 물건을 그 간혹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그렇게 사죠. 저희가 TV 같은 경우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살 거고요. 뭐 소파도 그렇게 살 거고. 근데 장보기라는 액티비티는 저희 유저들의 비헤이비어를 봐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장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장은 자주 보는 것이고 동시에 한 번에 보실 때 10개, 15개씩 품목을 사십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스토어들, 당시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어가 보면 상품이 너무 많아서 15개의 상품을 사는데 예를 들면 한 개당 한 50개씩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나 온라인들이 이 에브리띵 스토어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매대 제한이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없는 반면에 온라인은 사실은 하나의 물건을 더 등록을 하는데 거의 무제한,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저희처럼 우리는 좋은 물건을 셀렉을 해서 재고를 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당시에 한국의 사업자들처럼 오픈마켓 사업을 하시는 곳들은 뭐 물건 등록이야. 셀러가 등록하면 사실 업체 입장에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 그 당시 국내 1등 사업자의 그 온라인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상품,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들어간 상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대충 이런 순입니다. 우유, 두부, 콩나물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대체 이 사업자들이 몇 개의 상품을 가지고 있나를 봤더니 뭐 대략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씩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심지어 아무도 온라인에서 장 안 볼 때입니다. 근데 아무도 장도 안 보는데 이미 사업자들은 수백 개, 수천 개씩의 품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소비자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야 자기 상품 다 좋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마땅한 즉 가치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브리띵 스토어가 아닌 그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상품, 월디 프로덕트를 파는 회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아마도 이런 영역에 가장 많이 종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실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 유통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그 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유통이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 수산업 그리고 2차 산업이라고 하는 많은 식품 제조업들의 품질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은 물건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상태가 심각했는데 농업이나 수산업 그리고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세상은 뭐 정말 사람을 뭐 달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고 뭐 민간에서 우주선을 쏘고 원격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쪽은 그 이메일도 안 쓰시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있는 산업, 적어도 우리가 있는 산업에서 고객에게 그리고 우리 생태계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을 해주려면 뭐 엄청나게 팬시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이메일 계정부터 만들어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 회사로서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혁신들은 실은 막 엄청난 기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과연 이 기술을 전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유통사에서 주문 들어오면 손으로 오케이 사과 10개 주문 들어왔고 뭐 예를 들어 뭐 케일 10개 주문 들어왔고 이렇게 손으로 써서 손으로 세감 계산서 발행하시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드릴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컬리의 비전이기도 하고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겠지만 실은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그 브랜드들이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분들의 삶에 유의미한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과 사회가 요구하는 그 에시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 스탠다드를 잘 지켜서 소위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본질적으로 이커머스고 기술 회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희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중개를 해주는 중개 회사고요. 지금 컬리가 만드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야 저희가 뭐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도 있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잘 만든 물건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중개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마진만 많이 취하고 돈만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개자의 역할이 원래 그랬듯 좋은 물건 잘 찾아내고 그걸 고객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실은 중개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함에 있어서 양쪽 모두,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뷰를 잘 밸런스 있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봤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상품이 너무 많은데 소비자도 그러니까 판매자도 구매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상품에 대해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체 뭐가 좋은 상품인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상품을 저렴한 상품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품을 받았을 때는 사실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 싼 걸 사도 별로네.'라고 하면서 이제 구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에 대한 품질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로 점점 싼 상품만 팔리는 시장에서 품질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품질의 상품, 어차피 내가 좋은 상품 만들어 봐야 비싸게 유통을 할 수도 없다 보니 저품질의 상품만 시장에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인제 흔히 말하는 레몬마켓 구조인데요.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가 늘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즉 그게 이커머스든 오프라인에서 이걸 유통하는 회사든 제대로 된 상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고 '내가 제대로 된 상품을 매대에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커밋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고객들이 실패하게 내비 두느니 '제대로 골라야겠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기준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에서 몇 개의 상품을 팔든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든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지 않고 판매하는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컬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제가 다 먹어 봤고 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상품위원회라는 걸 커미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커미티의 체어를 맡고 있는데 저희 MD들이 당연히 뭐 사전에 해야 되는 수십 가지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치고 거기에 올라오면 저희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 결정을 합니다. '이 돈 내고 내가 살 것 같으냐.' 그리고 '이 상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 상품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상품 구성이 꼼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있던 레몬마켓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구매자는 실질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늘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 저렴한 상품만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어지고요. 동시에 인제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제대로 된 품질의 상품을 제조를 했을 때 사주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다 보니 어차피 저희가 많은 생산자랑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검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생산자 괜찮다고 해도 바로 계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한 1년 이상 지켜보면서 아, 이쪽이 정말로 1년, 그러니까 연간 내내 품질을 잘 유지를 하는구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소수의 탑 생산자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 한번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고객은 이게 품질이 좋으니까 더 많이 사게 되고 판매자는 즉 생산자죠. 생산자는 품질에 더 집중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품질의 개선이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품질은 유지한 채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품질이 올라가는 데 들어가는 공동의 노력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소비자들은 요새 이런 상품을 좋아한다라는 시장 정보를 생산자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PB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시장에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품질, 가격,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신선한 유통에 대한 유통의 본질이죠. 본질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큐레이션이라는 게 뭐 기술로 할 거냐, 사람이 할 거냐 여러 가지의 그 뭐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도 데이터를 많이 쓰고 어떠한 상품들이 시장에 내놨더니 고객들이 좋아하는지도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하던 간에 반드시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고 생산자와 구매자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 저희가 그래도 요새는 뭐 네이버든 여러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여러 검색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 이걸 반영해서 품질을 반영을 해보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정보의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 유통이 생산자에게 소비자는 이런 걸 원한다. 소비자에게는 생산자들이 이런 포인트로 품질에 신경을 썼으니 이걸 한번 잘 느껴봐라 라고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 네모마켓의 구조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선식품처럼 품질이 예민한 상품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상품이든 꼭 큐레이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고객들의 가치 있는 상품만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게 신선식품에서는 아주 워킹을 잘했고 실제로 최근에 비식품, 즉 이제 식품이 아닌 쪽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 직매입, 수요 예측 기반의 직매입 모델이고요. 그리고 직매입, 즉 사전에 예측해서 매입한 재고라면 이 재고의 품질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생산자와 약속한 시간 내에 모두 고객에게 배송을 하고 그 전 과정을 콜드체인, 그 온도와 습도를 다 유지하는 콜드체인을 국내에서 그때도 최초였고 지금도 최초로 깔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선식품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 품질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는 생산 후 시간, 즉 생산 후 얼마나 빨리 소비자가 이거를 섭취를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게 생산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물류 관리, 대체로 온도 관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동에도 영향을 받겠죠. 깨지거나 하니까. 그 유통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건데 실은 유통 관리가 그 이커머스가 초반에 태동했을 때는 택배라는 워낙 국내에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피드, 즉 빨리 가는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빨리 가는 것도 예를 들어 생산지에서 소비자한테까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된 시간부터 소비자한테 빨리 가는, 즉 라스트 마일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신선식품의 구조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택배로 이거를 운영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안 돼서 직접 물류망을 구축을 했고요. 그 물류망 구축한 것에 라스트 마일에서의 온도 관리와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네가 라스트 마일 얼마나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생산 후에 물류센터까지 얼마나 빨리 왔고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품질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100% 원피 모델, 즉 생산자가 원하는 리드 타임으로 사전에 다 수요 예측해서 발주를 놓고요. 발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를 다 하든 못하든 100% 그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복 그림이 있는데 전복이
저희가 아마도 국내에서 잡은 지 24시간 이내에 전복을 고객에게 드시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유통업체인데,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정 날에 전복이 몇 개 팔릴지를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플러스 이제 경험이 있는 MD들이 예측을 해서 미리 다 발주를 넣고요. 실제로 재고가 저희 물류센터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전복이 잡은 지 24시간 이내에 고객 식탁 위에 이걸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참 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당일날 재고가 어부가 이제 저 남쪽 완도에서 전복을 잡고 있는 때 저희는 이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판매를 하면서 재고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물류센터로 입고가 되는 소위 산지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전 과정 콜드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물류센터도 콜드체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밤 11시까지 주문을 하시면 아침 7시까지 보내드리는데, 대부분의 소위 극신선 재고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것들은 당일 수확돼서 오후 3시 정도에 저희 물류센터에 들어오고요. 그럼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부터 오후 3시까지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의 재고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문과 매칭을 해서 빠르게 집집마다 주문하신 거에 맞춰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12시까지 패킹을 완료하고 아침 7시까지 보내드리는 굉장히 바쁜 숨가쁜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을 돌리는 건데, 이게 있는 재고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요. 뭐 저희가 늘 있는 일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어부가 전복 잡으러 나가봤더니 전복이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시간과 온도 두 가지가 신선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나은 기술을 발견하지를 못해서 이걸 잘 하는 것이 고객들에게는 정말로 신선한 상품을 가져다 드리고, 생산자들에게는 재고 부담 지우지 않아서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즉 재고가 없는데 재고를 어떻게 파나, 콜드체인을 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냐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냈을 때 충분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가 뭐 2018년 대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 여전히 이제 분기당 수십 %씩 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큐레이션의 원칙, 그 다음에 유통에 있어서의 몇 가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것을 떠받드는 여러 가지 기술과 데이터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앞으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식료품 시장이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크게 되지 않았고요. 식료품 시장은 현재 한 온라인 전환율이 21%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즉 전체 모든 카테고리 온라인 전환율은 이미 40%가 넘었기 때문에 이 식료품 장보기라는 것에 온라인 전환율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엔트리 배리어가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물류망을 깔고 저희처럼 콜드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물류망 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또한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을 함으로써 만들게 될 가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사이팅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이고 하루에 10,000병 이상씩 나가는 컬리 동물복지 우유인데, 저희가 생산자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상품에 있어서 스펙 변경, 즉 이제 컬리 고객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스펙을 변경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PB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를 준수한 우유인데요. 이런 상품들이 실은 많이 나옴으로써 시장에서 고객들이 생각했던 특정 품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유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장보기에 중요한 품목인데, 지금의 이제 기존의 우유 제조 업체들이 만들어냈던 상품과 소비자들이 원했던 상품과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동물복지 우유라는 품목 또한 런칭을 해서 실은 앞으로 이게 유통과 제조의 경계를 허무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
고객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제조 역량은 없지만 제조를 정말 잘하시는 정말 훌륭한 농가, 훌륭한 제조업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이나 유통 모델 기반으로 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가 이 동물복지 의료와 유사한 소위 이제 단독 상품이 한 2,000개 정도가 되고, 저희 전체 GMV 중에 한 30%를 단독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유통회사인지 제조회사인지 살짝 모호한 지점에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이게 뭐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창출하느냐의 관점에서 국내 고객들에게 우리가 단독 상품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면 분명히 해외에도 이 상품에 대한 니즈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 인접 시장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아래 이제 스마트팜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제 스마트팜과 같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근본적인 혁신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제일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뭐 장보기 서비스들이 근본적으로 좋은 상품이 없다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떠한 것이 좋은 농산물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을 잘 유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의 과제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나은 농산물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당연히 이제 스마트팜일 수가 있을 거고요.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협력사들과 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특정 시기에 가격 예측을 해서 과한 물량을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미리 물량을 발주를 넣음으로써 생산자가 이 물량만큼은 내가 다 팔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고객들이 더 나은 음식,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에 저희의 어떻게 미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들을 많이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실은 뭐 여기에는 많은 프로덕트 매니저나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전 영역에서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컬리에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어,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좀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자 대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좋은 음식 너무 와닿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질문이 꽤 많지만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답변을 좀 짧게 얼른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온라인 네트워킹 할 때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온라인 배송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환경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마켓컬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온라인 폐기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일 텐데요. 저희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배송될 때 사용되는 패키징이라고 하죠. 소위 뭐 택배 박스인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컬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없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프리, 뭐 비닐 프리를 선언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패키징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100% 종이로 가서 고객들이 사용 완료한 것들을 리사이클링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향성은 패키징에 있어서 최대한 플라스틱 없애고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패키징 종이로 가능하고, 실제로 종이로 한 것들은 다 FSC 인증받은, 즉 이제 이 나무를 베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마저도 나는 좀 사용하는 게 껄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재사용, 즉 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뭐 가방 형태의 패키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스트 마일에서의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점점 더 컬리가 혁신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요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저희 협력사들의 패키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 같은 것들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장이라는 걸 할 텐데, 이게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트레이의 위에는 다 비닐로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선도를 유지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아서 그러한 건데,
뭐 그마저도 사실은 닭고기 빼내고 나면 버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희 협력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종이로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연구를 해서 바꾸는 협력사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고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통이 뭐 결국 많은 물건을 나르고 많은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유통회사가 어떤 형태의 패키징 혁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저희가 보내는 택배 박스뿐만 아니라 저희 협력사들, 식품 제조업체들, 농가들이 최대한 비닐과 플라스틱 덜 쓰고 리사이클링 가능한 형태의 패키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